짜잔! 안녕하세요. 제가 매일 생각하고 하고 싶고 하고 있는 일들을 일기처럼 기록하는 채널 짜잔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3개월 동안 준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1, 2차 동차 합격하기입니다. 네, 일단 돈 한 푼 들이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3개월. 3개월은 어쩌면 제가 쭉 하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거 개인에 따라서 나는 좀 더 느려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내는 느려도 난 시간이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뭐 그거는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은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때에는 뭐 별로 인기가 없을 수는 있는데요. 뭐 부동산 경기가 뭐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한번 따면 평생을 쓸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따놓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곧 한 몇 년 있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이 지금처럼 꽈락 40점, 뭐 합격 60점의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쉬울 때 따서 뒀다가 나중에 쓰셔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방법은 제가 2021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딸 때 했던 방법이고요. 제가 합격을 한 산 증인이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뭐 저의 경쟁자도 아니고 전 합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의 방법을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의 가장 좋은 점은 1번, 돈 한 푼 들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건 사실 인터넷 정보화 시대의 혜택인데요. 네, 저는 그런 걸 참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은 사실 제가 7월 15일, 2021년도 7월 15일 정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은 기본적으로 매년 10월 마지막 일요일 날 보기 때문에 제가 8, 9, 10, 그러니까 10월 한 달이니까 그리고 7월 마지막에서 한 100일 정도를 공부를 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교재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강의비가 들어갈 것이고 이 말은 뭐냐? 저는 교재를 구매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재를 사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했냐? 자, 첫 번째, 저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출문제,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모두 다운을 받았고 그것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법령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시험과 관련된 모든 법조문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국가법령 시스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은 1, 2차 시험 중에 1차의 부동산 학개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과목이 모두 법과목입니다. 법과목 시험의 특징은 저희가 이제 오지선다형이잖아요. 법과목 시험의 특징은 그 보기가 첫 번째 법조문에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고요. 두 번째, 아주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에서 나옵니다. 그 말을 바꾸지 않아요. 왜 바꾸지 않냐면 이게 국가적으로 보는 시험이고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시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의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본인이 조문이나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말을 바꿔서 썼을 때 그런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기에 나올 때 법조문에 있는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있는 판결문의 그 주요한 내용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내시게 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들에 익숙해지시고 많이 보셔야 시험장에서 이제 아시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공부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조문, 그리고 이제 그러면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할 거냐, 자 판례를 그럼 모두 볼 거냐, 아니요, 저는 판례를 모두 보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봐야 되는 판례가 있고 안 봐도 되는 판례가 있는데요. 봐야 되는 판례가 뭔지는 5개년 기출문제의 보기를 보다 보면 튀어나옵니다. 자꾸 나오는 보기들이 있거든요. 5년 동안. 그러면 이 보기에 있는 지문들은 정확하게 지문이라기보다는 이 판례의 지문들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를 뽑아보시면 이제 각 과목마다 40문제가 있고 100점 만점인데요. 저희의 목표는 100점 만점이 아니잖아요. 100점 만점이 아니기 때문에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쭉 같이 나오는, 제가 5개년 기출문제를 하면서 뭘 보게 되냐면 5년 동안 꾸준히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걔네들만 봐도 기본적으로 70점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만 외워서 가도 합격선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년에 확 바뀌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의 판단을 믿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쓴 교재는 첫 번째 기출문제, 두 번째 국가법령 시스템에서 법령, 그리고 판례는 기출문제에 있는 보기. 네, 보기를 보면 그게 판례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강의를 하나도 안 들었냐? 아니요, 저 강의 굉장히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메가랜드 교수님들 것도 봤고요. 그리고 에듀 교수님들도 봤습니다. 네. 근데 왜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을까요?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코로나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비대면이고 하니까 학원에서 수업을 잘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굉장히 활성화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 시험이 끝난 12월에서 1월 정도에 기초 강의라는 걸 하시고요.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를 3, 4월 정도에 또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7, 8월 정도에 이제 심화 과정이라는 걸 하시고, 그리고 이제 10월에 시험이기 때문에 이동안은 이제 모의고사반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본 강의, 3, 4월에 하는 기본 강의부터는 온라인 유튜브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거는 돈을 내고 강의를 들으셔야 하는데, 정말 좋은 건 기초 강의를 모든 학원의 선생님들이 100% 오픈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기초 강의들을 100분 활용을 했고요. 그 기초 강의들을 들으시면 그 학원의 교수님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모두 똑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기초 강의에서는 뼈대를 잡아주겠다. 큰 줄기를 잡아줄 것이고, 그리고 이 줄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일은 기본 강의, 심화 강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는 기본 방향을 잡아줄 테니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제 기본과 심화에서 나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을 하셨을 텐데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제일 큰 줄기를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면은 그 정도만 알아도 60점은 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초 강의에서 굉장히
그 기초 강의들이 정말 제 생각에는 한 70% 정도는 커버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나머지는 듣지 않고 기초 강의에서 하시는 내용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도 그걸로만도 한 70점은 맞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나머지 30%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 30%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30%를 더 공부를 하게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초 강의 한 2배 이상 되는 내용을 30점을 더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거에 시간을 쓰시느라 막 재수하시고 삼수하시고 시간을 오래 쓰시는 분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전략적으로 기초 강의만 듣고 기초 강의에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다 알고 그러면 합격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기초 강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로 한 푼 듣지 않았고요. 실제로 기초 강의에 있는 내용만 해도 합격점의 점수는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풀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기출문제를 받아서 풀겠다고 하는 순간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왜요?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는 게 하나도 없으신데 기출문제를 풀시면 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자, 저는 이 공부 방법을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공부 방법을 뭐라고 할 거냐면요. 운전면허 필기시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즉, 운전면허 공부식. 운전면허 따신 분들 필기시험 혹시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은 그거를 열심히 풀지 않습니다. 그냥 답을 체크해서 운전면허 시험장 가는 길을 쓱 읽어보고 가시죠. 그래도 필기 합격 점수 나오시는 게 거의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시험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왜 정답에 체크를 할까요? 정답만 외워서 정답만 체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공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 기출문제 A형을 다 다운을 받고요. 그리고 답안지도 당연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답안지도 다운을 받아서 바로 답을 모두 체크합니다. 5개년 거를 모두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 가셔서 가장 최근 기출문제부터 기출풀이 동영상 강의를 보세요. 기출풀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문제 해설을 쓰십시오. 문제 해설을 그 문제 근처에다가 쓰세요. 너무 막 문제 해설 종이 따로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기출문제에다가 위에다가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태블릿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태블릿으로 PDF를 다운받아서 태블릿 위에다가 그냥 썼습니다. 필기를. 제가 뭐 종이로 공부하는 거 무거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자, 그렇게 하셔서 그냥 쉼 없이 5개년 거를 그렇게 쭉 체크하시고 쭉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단 이때 예를 들어서 뭐 2022년도 거 오늘 뭐 2022년도 거 학개론 민법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학개론만 2022년도 기출, 2021년도 기출, 2020년 기출 이렇게 한 과목의 5개년 기출을 최근부터 5개를 그냥 쫙 다 들으세요. 그렇게 5개를 들으시면 뭐가 나오냐면 얘는 아까도 나왔는데?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즉 매년 나오는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매년 달라지는 문제는 뭘까요? 그 문제들은 그 해에만 나오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또 나올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 5개년 동안 쭉 나왔던 문제들, 바로
바로 그 문제들, 그 지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지문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시고 한 과목씩 쭉 5개씩 해설 강의를 쭉 들으시고 필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수험 자료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과목이 다 끝났다. 네, 1차 시험에 제가 이제 오늘은 이걸 하려고 이렇게 막 준비를 했습니다. 자, 1차 시험에서 학개론과 민법, 그리고 2차 시험에서 공법,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공시법과 세법 이제 하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다 한 후에, 자, 이제 뭘 하냐? 이제 이렇게 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은 각 과목마다 그냥 많이 들어본 지문들이 그냥 이제 생깁니다. 많이 들어서 얘네들은 꼭 나오겠구나 하는 것들이 생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기출문제 말고 제가 법령을 한다고 했잖아요. 법률과 그러니까 대통령령 그리고 장관 시행령인가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고 조례 말고 그 전까지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 모든 게 국가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사이트에 가시면 국가법령 시스템에 가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조문만 골라서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민법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각 학원의 교수님들이 하는 기초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기초 강의 그분들이 만든 그 교과서 없이 가능하냐고요? 매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셔서 또 합격생들을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똑같이 기출 지문이 법령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거기에 이제 사족을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교재를 만드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옆에 사족에 붙어있는 교수님들의 정성이 많은 그 설명을 보는 것보다는 법조문을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는 것이 합격에 더 다가가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조문을 가지고 그 교수님들의 설명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몇 조 몇 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몇 조 몇 항을 그냥 읽으시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다라던가 가장 좋은 거는 이 지문이, 그러니까 이 법령 조문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다던가 이런 배경들을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법조문들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생겼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법조문 위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법조문을 가지고 수업을 이제 기초 강의를 쭉 들으시면 그 교수님들이 모든 법조문을 다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것들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법조문에 설명하신 것들, 그러니까 즉 필기가 써 있는 것들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법 과목이 아닌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과목은 법조문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요거 그냥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찾아봤는데 이거는 뭐 책을 사야 되나 뭐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에서 이종호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종호 선생님. 메가랜드인지 지금 어딘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이종호 선생님이 5분 순삭 부동산 학개론? 이런 것들을 올리셨거든요. 정말 이 선생님께서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 나올 것들만 그냥 정리를 하셔가지고 5분씩, 그러니까 하나가 5분에 끝나는 건 아니고 5분씩 찍으셔가지고 쫙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 37개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를 쭉 하시면 돼요. 쭉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그 본인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그 필기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막 띄워놓고 하시거든요. 저는 그 필기 내용 제가 필기하지 않고 바로 그냥 캡처해서 그걸로 그냥 모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 정말 좋은 게 5분씩 해서 쫙 하기 때문에 그냥 이분 강의를 그냥 계속 들었어요. 유튜브에 가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뒤에 인트로가 있어서 그 인트로가 한 1분 정도 되는 게 너무 길어서 그냥 그걸 자르고 네, 그렇게 해서 부동산학개론은 그 이종호 교수님 그분의 5분 순삭 부동산학개론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법 과목을 공부하는데 민법을 먼저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하고요. 민법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것들도 여기에 어떤 법적인 것들을 뭐 이해하는데 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조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나오는 조문들은 모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뭐뭐만 나온다. 그래서 법령에서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저는 민법 강사님 중에 최희대 강사님이 정말 잘 가르치십니다. 왜 제가 잘 가르치신다고 말을 하냐면 민법의 조문들은 굉장히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딱 해결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일반적인 게 해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최희대 교수님의 강의가 최희대 교수님 강의는 제가 사실은 한 번인가 안 들었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한 번 들으면 하고 이해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해가 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민법의 어떤 이게 왜 생겼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희대 교수님, 교수님 제가 이종호 교수님도 이따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교수님들 강의를 다 그냥 무료 강의만 쭉 듣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의 채널을 통해서라도 실명을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법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하나만 본 건 아니고 모든 민법 선생님들 거를 다 이렇게 쭉 보고 가장 잘 가르치신다고 생각했던 분이 바로 최희대 교수님입니다. 그분 거 보시면 민법이 확실히 와 닿으실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민법이 1차 과목 2개인데 민법이 어려운 편이라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2차로 넘어가면 정말 양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공법. 말이 공법이지 이 안에 법이 한 7개인가요? 한 그 정도 들어있거든요. 뭐 정비법, 뭐 도시개발법, 뭐 농지법, 뭐 건축법, 하여튼 난리가 났고 하여튼 그렇게 들어있는데요. 이 공법을 어떻게 하는 거지? 해서 제가 사실 이제 공법에 대한 것도 쭉 다른 교수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공법은 그냥 양이 너무 많아서 1년을 공부해도 목표가 고득점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득점이 57점에서 60점, 즉 60점 언저리를 맞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을 공부했는데 60점 언저리가 목적이야. 그 얘기는 미친 듯이 많이 공부해도 점수가 잘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 미친 듯이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종법은 그럼 어떻게 했냐? 공법은 고상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고상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체계도 특강을 하시거든요. 체계도 특강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온라인에 체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그냥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체계도 특강이라는 거를 올리시는데 심지어 그 자료도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너무 감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체계도도 다운을 받았고 이 고상철 교수님의 강의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따로 공부를 해서
막 혼자 막 낑낑댄 게 아니라 그냥 고상철 교수님의 체계도 특강만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됐고, 그럼 여러 번 뭐 들을 시간은 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 체계도 특강을 들으면서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은 필기를 하는데, 사실 뭐 필기할 것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써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전체의 체계를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처음에 보면서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에 들을 때는 좀 빨리 들어도 되고, 여러 번 들을수록 이제 거의 이제 뭐 노래가 암기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막 1.5배속, 2배속으로 들어도 네, 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는 것은 갈수록 더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공법은 네, 고상철 선생님의 체계도 특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은 사실 법령이 얼마 안 됩니다. 법령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걸 되게 어렵게 내세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분들, 그러니까 출제자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뭐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공인중개사법이 쉬우니까 이거를 뭐 전략 과목을 해서 공인중개사법을 뭐 90점 이상을 받고 뭐 공법을 뭐 50점 정도 받아도 여기서 커버해주고 뭐 세법도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시험을 본 결과 트렌드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암기할 게 많아요. 암기할 게 이것도 많아가지고 그 암기하는 거에 이제 뭐 암기 공식 막 이런 걸 만드는데,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제가 임선정이라는 교수님의 강의를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임선정 교수님. 네, 임선정 교수님 지금도 굉장히 유쾌하신 교수님인 것으로 좀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무슨 뭐 부처님 그림 같은 거 막 그려놓고 뭐 그걸로 막 암기하게 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아무튼 엄청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뭐 굉장히 유쾌하신 분님도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하셨던 거고, 그리고 네, 그분 강의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이 공시법 이제 세법인데요. 이제 얘가 이제 한 과목이긴 한데 여기도 이제 법이 3개 들어가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이제 지적법이 12문제, 등기법이 12문제, 그리고 세법이 16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법을 가르치는 교수님 수업을 따로 들어야 되고, 세법을 교수님의 수업을 따로 들어야 되는데요. 일단 공시법 제가 도움받은 분은 김민석이라는 교수님입니다. 김민석 교수님. 네, 김민석 교수님, 이분은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본인이 실제로 공인중개사를 이제 준비하셨던 걸로, 네, 그래서 수험생들의 마음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이랑 공시법은 그 법령의 별표에 보면은 뭐 지적 공부 뭐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 계약서 이런 것들의 그 표본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로 한번 보시면 그냥 이거 물어보는 거구나 하면서 외워져요. 네, 그래서 지적 공부와 등기, 그러니까 등기도 갑구, 을구, 뭐 이런 그냥 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한번 보시면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문제들 한 4-5문제? 이 정도 문제가 그냥 한번 실제 보는 걸로 뭐 이해가 되고 뭐 그런 걸로 점수를 따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갑구에 있는 것은 뭐 없는 것은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딱 보면은 이게 갑구에 있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등기와 지적 공부에 있는 것도 실제로 그 서류들을 그냥 한번 이미지로 보세요. 이미지로 보면 이거구나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그 지적 공부에 나오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이 그냥 글로만 봐서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 지적 공부에 실제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공시법은 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법 16문제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세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워낙에 부동산이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세의 뭐 퍼센트나 막 이런 것들이 좀 막 작게 차이들이 나고 막 이런 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법이야말로 정말 많이 보고 자주 보고 완전히 익히고 가야 하거든요. 세법 같은 경우에는 한영규 교수님의 수업으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한영규 교수님. 한영규 교수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세무사신 것 같아요. 세무사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그 수험 경험이 있으시고 합격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영규 교수님의 기초 강의, 오픈된 기초 강의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하루 수업이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새로운 걸 들어가기 전에 그 전날 배운 수업을 20분에서 25분에 걸쳐서 쫙 요약을 해주십니다. 이게 정말 꿀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세법을 알기 위해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전 어떻게 했냐면 그 25분 있잖아요. 다음날 복습하는 그 25분. 그 25분만 모아서 그것만 반복해서 봤습니다. 네. 저의 목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만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만, 그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것만 다 맞아도 나는 합격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것만 열심히 봤습니다. 그 25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공부한 방법에 대한 것들은 다 끝났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부동산 학개론의 이종호 교수님, 민법의 최희대 교수님, 공법의 고상철 교수님, 공인중개사법의 임선정 교수님, 공시법의 김민석 교수님, 세법의 한영규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모르셨겠지만 교수님들의 강의를 기초 강의를 듣고 저는 재작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수님들이 사실 제가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저한테 맞는 이제 교수님이라고 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기초 강의들은 모든 학원이 뭐 에듀윌이건 뭐 메가랜드건 뭐 어디건 뭐 이렇게 뭐 인천에도 뭐가 있었던 거고 부천에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그 학원들이 다 오픈을 해놓기 때문에 기초 강의는 여러분들이 다 한번 보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교수님들이 맞냐 안 맞냐를 걸러내는 기준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교수님들이 계시냐면 이게 수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누가 떨어지더라. 이렇게 하니까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이제 농담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해서 떨어진다. 저는 그런 얘기 하시는 교수님 수업은 그냥 걸러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맞는 지문, 정답이 되는 것만 모아서 그냥 암기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라는 건데 그런 수업을 듣게 되면 틀린 지문에 대한 정보가 자꾸 제 머리에 들어오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쓸데없이 제 뇌에 부하를 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만 외우는 것도 양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틀린 것까지 내가 머리에 넣게 되면 별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자꾸 뭐 어떻게 하면 떨어지나 이런 얘기가 들으면 별로 기분이 유쾌하거나 뭐 그렇다고 뭐 되게 경각심이 들거나 그러지 않는 거 전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아마도 이렇게 하면 떨어지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에서 얘기하실 건데 그 말이 되게 막 사람을 조심하게 만들거나 경각심이 들게 하거나 그런 것 같지 않고요. 그냥 오히려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교수님들은 그냥 어차피 다른 거 들으면 되니까 안 듣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설명은 제가 거의 다 끝낸 것 같아요. 교재도 뭐 기출문제 다운받는 거, 그리고 국가법령 시스템에 가서 필요한 법조문 다운받는 거, 그리고 각 과목별 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교수님들 수업을까지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종호 교수님 수업 중에서 부동산 학개론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계산 문제가 유형이 7개인가 있는데 그것만 또 모아서 하시는 수업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들으시면 계산 문제까지 완벽하게 커버가 됩니다. 계산 문제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이제 모든 걸 알려드린 것 같고, 일단은 처음에 할 때는 모르는 걸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석 달, 100일 공부하는 것 중에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반이 처음 1회독 처음 한 번 하는데 공부하는데 든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순서를 알려드리면 기출문제 다운받기, 기출문제 정답 다 표시하기, 과목별로 5개년씩 유튜브에서 최근 순서로 기출문제 해설 강의 듣고 필기하기. 이렇게 하면 제 경험상 이렇게 하는데도 아마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일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강의도 2번째로 듣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번째로 강의를 들을 때부터는 강의를 듣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어차피 다 유튜브로 보기 때문에 속도를 저는 2회 2번째로 볼 때부터 한 1.5배로 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1.5배로 보고 2번째 보고 3번째 보고 4번째 볼수록 좀 더 많이 익숙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다 이제 여러 번 보고 듣기 때문에 그냥 뭐 차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냥 유튜브로 소리만 들어도 그게 다 머릿속에서 상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몇 번을 제가 반복해서 했는지는 적어도 20번 이상을 반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20번을 반복을 할 때 처음 공부하는 게 한 50일 정도 걸리고 나머지 50일 동안 20번이 반복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을 하는 게 20번을 반복을 한다고 하면 각 한 번마다 다 한 번 보는 시간이 같은 게 아니고요. 뒤로 갈수록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 모두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인생에 한 번쯤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올해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내용을 할까요? 내일은 또 내일이 제가 알아서 하겠죠. 내일도 내일의 나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